네, 오늘은 타스크 1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타스크 1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와 왜 혹은 어떻게 출제자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제출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재빨리 캐치해야 되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타스크 1 그것을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타스크 2를 갖다가 뭐 거창하게 잘 써서 뭐 선백자 휘황찬란 썼다. 그런데 타스크 1을 쓰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거의 마이너스 1포인트가 됩니다. 대신에 타스크 1은 적당히 이렇게 썼다. 150자니까 그 정도 썼고, 그 다음에 타스크 2를 갖다가 그냥 250자니까 270자 정도 썼다 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한 케이스보다 더 점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득점을 바랄수록 타스크 1에 좀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서는 타스크 1이 뭘 다루고 있는 것인가, 출제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갖다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ow to deal with this 해서 The main criteria of task 1인데 사실은 main criteria 중에서 그 컨텐츠의 내용이 comparison이 되어야 됩니다. comparison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compare and contrast. 사실은 이 근거는 타스크 1은 compare and contrast essay 타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pare 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similarity를 찾는 겁니다. 두 개의 차트에서 과연 공통점이 무엇이고 또 contrast,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갖다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설명하는 것들 보면은 comparison, 즉 비교급을 쓴다. 요 정도로만 문장에서 비교급을 쓴다라고 하지만 그 깔려있는 의도는 뭐냐면 그 내용상의 비교급은 하나의 센텐스의 문제고 전체적인 구조가 차이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갖다 드러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안에 비교급의 형태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classification과 categorization. 왜냐하면 차이점과 공통점이 갖다 드러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묶을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릿해서 변수 나오는 데 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묶어서, 즉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묶어서 나가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놓치지 마세요. 어떠한 그래프가 나오든지 어떠한 차트가 나오든지 even flow 차트가 나오더라도 이 두 가지 원칙을 갖다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봤을 때 structure와 and cohesion이라는 원칙이 또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줄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안에도 body 1, body 2라는 형태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커다랗게 어떤 그 에세이로서의 구조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cohesion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앞서 한 얘기와 뒤에 한 얘기가 일치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것처럼 simple description이 있는데 여러분들 simple description이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뭐 센텐스 위주로서 하나하나 잘 설명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걸 갖다가 출제자가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그래서 센텐스를 갖다 하는 문장만 하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imple description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스트럭처는 어디서 나온다? 바로 앞서 말한 형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cohesion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를 써서 얘기를 하던가 혹은 다른 유의어를 써서 하는 것들, 이런 cohesion이 필요한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simple description이 아니라 그래서 그 대처되는 것이 바로 analytical description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캠브리지 8부터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캠브리지 7까지는 타스크 1에서 그냥 description, 실제로 말한다면 결론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그냥 묶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갖다가 적당히 기술했으면 됐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캠브리지 8부터는 얘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캠브리지 8 테스트 2에서 보시면요. 플로우 차트 2개가 나옵니다. 플로우 차트 2개. 그 이전에는요, 예전에 나왔을 때는 플로우 차트가 하나 나와서 플로우 차트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예전 같으면은 이거 하나 갖고 해서 그냥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캠브리지 8 보면요, 이 플로우 차트가 2개로 나눠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로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출제자가 바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플로우 차트에 있어서 여기 다 이렇게 네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레이블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원래 의도하는 것은 글에 있어서의 프로세스, 즉 뭐 after 혹은 and then, 뭐 in turn 이런 식의 용어를 보고 싶어 했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프로세스 에세이에서의 요구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단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콜로케이션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캠브리지 8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은 결론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두 개의 연관성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분석적인 어떤 디스커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이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이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라인 그래프, 바 차트 이런 거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결론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결론을 쓴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뭐다? 단순하게 요약한 형태가 아니라 그 둘의 연관성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밝혀주는 것이 최근에 있어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words and expression. 앞서 말한 cohesion하고 또 연관되어 있겠죠? words and expression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to write proper words to describe trends, quantities and like that 이런 것 모든 것들. It is necessary to know when a graph is used and what is going to be revealed. 무슨 말이냐면은 왜 라인 그래프를 갖다 쓸까요? 왜 라인 그래프를 쓸까요? 어떤 수치를 갖다 원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타스크 1이라는 거 플로우 차트 맵은 빼고 보면 기본적으로 다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서 뭐 보셨다시피 엑셀로 돌리고 해서 다 이것이 라인 그래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바 그래프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 차트 두 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쓸까요? 어떨 때? 그 타입, 이 차트나 혹은 그래프의 타입에 따라서 출제자는 보고 싶어하는 용어들이 있고 보고 싶어하는 어떤 센텐스가 있고 보고 싶어하는 또 어떤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이 차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실은 파이 차트 이제 하나쯤만 하죠. 원래 이제 두 개로 한다면 이제 시가 좀 되어 있지만은 하나만 봤었을 때는 뭐가 된다? 파이 차트가 요구하는 것은 뭐다?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 그럼 수치를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쓴 것은 뭐뭐는 이거에 대한 변수는 혹은 is 혹은 was 몇 %예요? 20%예요? 라고 하는데 혹은 was the highest on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달까요? No. 이걸로 맨날 똑같이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바로 특별히 하는 것이 stand at 혹은 account for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account for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요. 라인 그래프의 경우는 어떨까요? 라인 그래프 한번 볼까요? 라인 그래프에 있어서는 보시면 아시겠죠? 트렌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ncrease, decrease 하죠? 자,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현장에서 타스크 1을 쓸 때 increase를 2번 이상 쓰면요 뭐다? 자살행위입니다. 나 점수 그냥 5점만 맞고 떨어질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다면 동영상을 보시던가 어쨌든 간에 increase, decrease, movement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양태를 잘 표현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살펴보겠지만 이렇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라그라프 같은 경우는 어떤 오더가 있기 때문에 수속체가 좀 더 강조되고요. 이 두 개의 성격을 항상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시 보셨다시피 그에 따라서 그 타입에 따라서 표현되는 양식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어떤 세 가지, 물론 사실 이 안에 간단한 설명을 했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걸 담고 있는데 이런 거 기본 하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impatient한 거 아니다. 과연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예, compare and contrast and classification, categorization. What is that? What are they? Sample description and article description. What are they? 한번 밑에 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잠시 한번 찍을까요? 한 예로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라인 그래프를 갖다가 만났습니다. 시험장에서. 라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개가 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갖다가 디스크리션 할 때는 첫 번째 케이스를 어떻게 했다? How do you see this A, B, C, and D? A, B, C, D 이렇게 케이스 각각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스트럭처는 없겠죠? 그렇죠? 뭐 body 1, body 2의 구조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 한번 타입 3D가 돼 있었으면은 이거 하나 변화만 얘기하더라도 충분하게 한 10센텐스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은 많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 외국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학생이었고 외국 어학연수 갔다 오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리스닝을 하다가 9점 받았어요. 그리고 리딩을 8.5 받고 스피킹은 7.5 받았어요.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러면 라이팅은 6점을 해요. 근데 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자기가 30분 안에 타스크원을 30분 동안 타스크원을 쓰는데 300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을 갖다가 어떻게 썼냐면은 또 타스크 2를 썼는데 300자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썼던 방식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 300자가 타스크 1 갖고 300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쓰면 충분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점수가 아니다. 그 친구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데 다른 식으로 묶은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식으로 묶은다면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한 문단을 만들 수 있겠고 이렇게 묶어서 한 문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문단을 갖다 묶어서 한 문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서로 유사한 것끼리 묶었죠? 유사한 것끼리. 동시에 증가적인 양태를 보이는 것들, 이것들. 근데 그 가운데서 얘는 이렇게 모양이 있고 얘는 이렇게 보니까 디퍼런스가 있겠죠. 반대로 또 다른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케이스가 이거와 이걸 묶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형태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B, C. 그나마 이것에 제외돼서 공통성을 보이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케이스 1 같은 경우는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으로서 케이스 2나 케이스 3가 적절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라면 이것을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A, B는 크게 대조되는데 요거는 잘 기술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either one of them will be fine. 하지만 이런 형태는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건 뭘까요? 이렇게 묶는다는 것 자체가 classification 혹은 categorization입니다. 또 한편 그 정신은 뭐다? 바로 comparison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두 개가 돼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파라그래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in 2011 하고 시작되면요 뭐야? 그 파라그래프는 요 파라그래프를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갖다 다 설명하고 두 번째 파라그래프에서 in 2012 이렇게 들어가죠. 그 방식은 뭐냐면 앞서 말한 케이스 1의 스타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다 설명하고
그 안에서 뭐 A와 D를 구하고 B, C를 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출제자가 왜 이걸 두 개를 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다 바람직한 건 뭐냐면 A와 small a 변수끼리 묶는 겁니다. 그쵸? 만약 이렇게 내가 묶었으면은 이거와 똑같은 형태로 해서 2012년도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출제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셔야 할 것은요. 지금은 간단 인덕션 시간이었지만은 타스크 1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구조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과연 에세이로서 어떻게 구조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잘 살펴서 써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또 고득점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타스크 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에세이가 상당히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간단하게 인덕션을 하겠습니다.